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마음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욱 중요한 건 몸 건강이죠. 몸 건강의 기본은 또 무엇일까요? 피로 관리,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피로감을 느껴요. 네,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힘이 없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삶의 의미도 잃게 되고 네, 그러다가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일의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일의 재미도 없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명 번아웃 증후군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네, 상담사로서는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요즘은 근무 시간도 짧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그죠? 뭐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OA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AI 혁신이잖아요. 뭐 필요한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거 금방 찾습니다. 심지어 뭐 어떤 글을 쓸 때도 원하는 것만 딱 넣으면 글을 쫙 써주죠. 그죠? 또 생산직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사실은 자동화 기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육체적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전의 선배들에 비해서 요즘 이 직장인들이 더더욱 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인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뉴스, 미디어, 그리고 SNS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뇌가 쉬지 못합니다.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자극을 받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영화를 봤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들과 SNS로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뇌는 그것을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죠, 뇌가. 그리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고 할 때 힘이 안 나고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또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느낄 땐 번아웃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단순히 이 과로에서만 번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과부하, 그리고 감정적 피로, 그리고 지속적인 비교 심리가 현대인의 번아웃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좀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은 미니멀하게, 그리고 좀 단순하게, 그리고 거리를 좀 두는 것이 나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디어와 SNS가 번아웃을 유발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정보의 과부하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루 종일 뉴스 보게 되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게 되고요, 또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 뇌는 휴식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계속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도 몸도 피로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말에 일 안 해요. 그런데도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TV 보고 뉴스 보고 SNS 보고 유튜브 보고 계속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성적인 피로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있죠. 요즘 OTT 서비스, 뭐 넷플릭스 같은 거요. 네, 한번 영화나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참 이거 영화 고르는데도 한 30분 걸려요. 그죠? 뭐가 재밌을까? 나랑 맞을까? 막 이래요. 또 이거 보다가 또 딴 거 더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돌려서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너무 많은 선택, 그죠? OTT 서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전 세계의 어떤 드라마, 영화,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선택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서 이 뇌가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TV 채널 몇 개 없고 맨날 해주는 거, 뭐 TV만 틀면 무한도전, 뭐 보지 뭐. 이랬을 때가 오히려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 피로입니다. 비교. 네. SNS. 자, SNS는 어때요? 저 같은 아저씨는
사실 일상을 그냥 SNS에 올려요. 그거는 저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걸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편에서 본 사람은 어떻게 느껴져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정말 나만 이렇게 찌질한가?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나? 이런 자신에게 인색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감정이 부정적 감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하는 일에 재미가 없고 피로감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저 사람들만큼 나는 살 수 없구나. 열심히 해도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 정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번아웃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있죠. 감정적 소진이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특히나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연예인 누가 뭘 했대더라, 뭐 사업가 누가 뭐 했대더라, 그죠? 정치는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있대더라. 이상하게 자기 문제 말고 남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SNS 뭐 이런 것들, 또 자꾸 자극적인 이 사건이나 사회 이슈를 계속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런 것에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네. 분노, 슬픔, 불안, 이런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로감도,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되고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결론이 내일 헌재에서 나옵니다. 그죠? 인용되냐 기각되느냐 결정 날 때까지 이 겨울 동안 많은 국민들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피로했죠. 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일을 잘 못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뉴스, 그다음에 사회 현상 때문에 계속 피로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적당히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행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도파민 중독과 피로입니다. 네, SNS, 그 다음에 틱톡, 또 유튜브에 숏폼 이 컨텐츠들이 있어요. 이런 빠른 컨텐츠들은요, 결국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극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건 결과적으로 아웃풋 자체가 잘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성취감이 안 생기고요. 삶은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학습된 무기력. 나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유튜브, SNS 뭐 이런 거 좀 끊고 남의 문제에서 거리 좀 두고 그 다음에 뇌와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집중할 거면 딱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식하고 이런다면 해서 안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고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쏟고 뇌는 계속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남은 시간에 무엇인가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네. 수면 장애와 두뇌 피로입니다. 이 수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때, 정말 깊은 잠을 잘 때는요, 뇌에 어떤 혈액이 싹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뇌액이 싹 가득 차면서 그 어떤 뇌가 받았던 정보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진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작용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계속 선잠자게 되고 정보는 처리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내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 정서, 불안, 슬픔, 그 다음에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은 무조건 건강한 제대로 된 수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결국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억제시키죠. 그러면 결국 수면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번아웃, 의도하지 않는 번아웃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뉴스, 미디어, 그 다음에 SNS로 인해서 우리가 번아웃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SNS와 뉴스에 대한 소비를 일부러 차단하시고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한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 유튜브도요. 계속 하루 종일 유튜브 보시다가 심리학당 유튜브 떴다. 이러지 마시고요. 뭐 화장실 가셨을 때 어차피 그때는 뭐 딴 거 하실 거 없잖아요. 이럴 때 보세요. 아니면 뭐 멍 때리고 있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디톡스 같은 거 좋죠.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한 이틀 있다가 찾았어요. 근데 그 이틀 동안 불안하기는커녕 정말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급한 거 있으면 뭐 다른 데로라도 연락이 오겠죠. 그리고 그 2, 3일 사이에 뭐 나라가 망하고 뭐 내가 죽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자유롭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책을 읽어도 훨씬 더 집중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일부러라도 좀 스마트폰 없이 시간을 보내는, 주말에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뭐 몇 번 저녁 시간에라도 핸드폰 끄고 편안하게 책도 좀 보고 잠도 푹 자고 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날로그 활동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독서, 운동, 명상, 산책, 이거 전형적인 아날로그적 활동입니다. 이걸 하셔야지 뇌 건강과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이것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독서, 운동, 명상, 산책, 이것을 하루에 이렇게 루틴화 시키셔서 꼭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 주무시기 전에 사용 제한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최소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는 습관. 그리고 만약에 꼭 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좀 멀리 두시고 그냥 소리만 듣는 거,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다가 완전히 끄고 주무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SNS. 팔로워 좀 정리하세요. 우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뭐 하트 받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또 나를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언팔하고 또 과감히 숨기거나 차단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SNS는 가장 좋은 건 그냥 내 삶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그때 뭐 했구나,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지, 남과 비교하고 나는 아반떼 샀는데 저 사람은 그랜저 샀네, 속상해. 나는 20평인데 저 사람은 40평 사네, 속상해. 이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SNS로 동기받는 건 운동 말고는 없어요. 물건 사는 걸로 동기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 단순한 과로가 번아웃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 자체가 번아웃을 유도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SNS를 잘 조절하고 잘 관리하셔야지 정신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이것을 다 챙길 수 있고 번아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릴게요. 내가 불안해서 뭔가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죠? SNS, 그 다음에 뭐 뉴스, 뭐 이런 걸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자신을 믿고,
그리고 모든 계획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번 계획하면 됩니다. 계절마다 하면 돼요. 그래서 나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뭐 할 거야. 그 사이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망하고 아들이 집을 나가고 뭐 이런 일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 좀 덜 봐도 되고요. 네. SNS 좀 덜 하셔도 내 삶에 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일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 뭐 학생이면 어떤 성적 이런 것이 훨씬 더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몸이 훨씬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타인의 의도, 타인의 진심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자꾸 관계주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하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는 또 어떤 행동을 해야지 옳은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늦게라도 정확하고 확실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어림짐작해서 빠르게 대응하다가 오히려 인간관계 나빠지고 나의 모든 삶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천천히 거리 두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소모되지 않고 마음도 몸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